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투자를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2월 14일 저녁 10시 30분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CPI죠. 저는 이번 발표가 기존의 발표 때보다도 더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시장은 좀 너무 과도하게 낙관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월 8일 새벽 2시 40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파월이 말한 전문에서 중요한 발언들만 좀 모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길 바라고 있는 거겠죠? 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 많은 내용에서 유독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어휘에만 시장이 집중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리는 맞죠. 자, 물론 지금 그러한 추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 6월 달 이후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7일, 2월 8일 요때죠. 네, 2월 8일에 코스피 시장이 전일 대비 1.3% 정도 오르면서 네, 2483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다른 말을 좀 보면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서비스 부문이란 해당 지표를 발표하는, 네, CPI를 발표하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주택 서비스, 그리고 교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서비스 부문이 전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라고 파월 의장이 말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죠. 자, 서비스 쪽 물가는 아직 높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좋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측한 수치보다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꿀 생각 없다. 그러니까 높일 생각 없다는 거죠. 이 목표치까지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고 있다. 팬데믹 전 단계까지 줄어든다면 멈추겠지만 네, 그 시기까지 몇 년은 소요될 것이다. 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간다는 소리는 양적 긴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연준에서 보유한 채권들을 다시 시장에 매각을 해서 시장에 풀린 돈들을 다시 빨아 당기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미국 언론에서도 이르면 네, 6월에서 9월 사이에 양적 긴축이 시작되고 그 규모가 4조 달러다라고 이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이 8조 7천억 정도라고 하니까 약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시장에서 빨아 당기겠다는 소리죠. 자, 어떠신가요? 이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시장이 정말 과도하게 낙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CPI가 만약 연준과 시장의 기대대로 컨센서스와 동일하거나 더 낮게 나오지 않게 되면 시장에 큰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꼭 현금화를 충분히 해두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 인버스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서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정말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드릴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던 서비스 부문 물가 구성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연준에서는 1999년까지 코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금리 결정에 참고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2000년도부터는 코어 PCE 지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의 약자죠. 제가 다른 경제 사냥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연준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네, 실업률과 이 PCE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예상은 PCE 인플레이션이 약 2%에 근접하는 시기가 네, 2025년도입니다.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이 2%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바꿀 생각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자, 그만큼 아직 갈 길이 좀 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왜 이 연준에서 참고하는 지표를 CPI에서 PCE로 바꾸었는가 하는 점인데요. 실제로 이 비교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PCE는 의료비 등의 간접 지출을 포함하는 반면 CPI는 간접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발표하는 기관도 다르고요. 자, 그리고 품목의 업데이트 주기가 PCE 같은 경우는 매 분기 단위로 조정이 되는데 CPI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품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쪽, 네, 하우징이죠. 그리고 교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 쪽, 메디컬 케어입니다. 이쪽에서의 서로의 비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 CPI가 현재 시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빈번하게 지출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부문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CPI를 발표하는 미국 노동통계국 사이트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데이터부터 BLS 노동통계국이죠. BLS는 annually 그러니까 매년 CPI 품목들에 대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변동 사항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2월 14일에 발표되는 CPI는 품목의 종류나 가중치의 변동이 꽤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특히 앞서서 파월 의장이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해당 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비중의 조정이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가중치가 어떻게 반영될런지는 그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예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식을 100% 현금화 시키시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CPI 발표 전에 최소 50대 50 비중으로 주식과 현금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맞고요. 또는 주식과 인버스를 함께 구성을 해서 리스크를 매니징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낙관, 그리고 CPI 자체의 변동성을 꼭 유념하시고요. 2월 14일 저녁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다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